없는 거잖아. 뒤에는. 뒤에 혹시 질문 있어요? 한 페이지 풀라고 그랬던 거? 2, 3이? 아, 2, 3이 저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질문이 없네? 보긴 했어야 되는 거냐면 2, 3이 쪽에 질문은 없고 그럼 거기서 1번으로 잠깐 봅시다. 여기 했어? 목현준이? 했죠. 숙제 얼마 되지도 않은데 뭐 지금 뿌듯하게 했대. 자, 그래서 했어요. 아무튼 이제 숙제 이제 현준이 저런 건 다 본받아야 된다. 다른 분들도. 제가 책이 깨끗하거든요. 그래도 숙제는 항상 이번 거부터. 알겠죠?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앞에 거부터 하시면 악순환이고. 자, 이 문제는 뭐 문제 자체는 됐고 있어요. 이게 아니었는데?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여기까지가 숙제였어요? 됐고 그냥 여기 그냥 보세요. 자, 2차 함수 있어요. 2차 함수.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y는 fx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직선이 지나갑니다. y는 뭐 예를 들어 2x 플러스 뭐 1이라고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때 만나는 두 교점을 갖다가 a, b라고 하고요. 그 교점의 길이를 갖다가 줍니다. 루트 5 이렇게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건데 실예는 저렇고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요. 선분의 길이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게 선분의 길이. 그리고 그 선분의 기울기를 알아요. 길이를 알고 기울기를 알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선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분을 중심으로 한다는 건 그 선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풀이 완료도 기술입니다. 그냥.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AB라는 선분의 길이를 알고 기울기를 알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요. 직각삼각형을. 이제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의 정의가 뭐예요? 기울기의 정의가 뭐예요? 직선의 기울기. 그거는 국어죠. 지훈이 뭐예요? 직선의 기울기 정의가? 이 사람들은 공수 투투투투투투투 하시는 분들이죠. 뭐야 목현준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걸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해놔. 자,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게 이제 기울기의 정의거든요. 근데 기울기가 2라며. 그래서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를 2k, k라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를 고려해서. 왜요? 반대로 썼습니다. 반대로 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외워한 거야? 네, 맞아요. 다행이네요. K, 2K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뭘 하고 싶어져요? 피타를 하고 싶어지죠. 피타를 돌리시면은 내가 지금 고려해서 냈는데 피타를 돌리면은 K 값이 나오죠. 그죠? 지금 내가 일부러 이쁘게 주긴 했어. 그래서 K 값이 나와서 K가 1, 얘가 2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저거로부터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그 다음 작업이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가 A의 x 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B의 x 좌표를 베타라고 하면은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가 돼요?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는 지금 뭐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연립을 해서 뭔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분히 이거는 배우시면 다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2차 함수 아무 상관없고요. 나중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무슨 함수 같은 간에 계속 쓰입니다. 계속.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뭐 수능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주제. 한번 볼까요? 있으면? 안 지웠으면 있을 텐데. 오늘 버린 것 같아. 쓰레기통에다가. 자. 네. 그랬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이런 거는 20조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한다? 서주? 그래프 그려서. 그렇죠. 확인한 거 맞고 그래프를 그려서 한다.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이거 뭐 배운 대로 물어만 보는 거야. 배운 대로 하냐 안 하냐 떠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순서가 되는 첫 번째로 5부터 그린다? 아볼 이후부터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한다? 추계함정식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한다? 제한된 범위를 딴다. 제한된 범위. 그 다음에 뭐 네 번째까지 뭐 굳이 쓰면은 네 번째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제 최대값이나 또는 최소값을 갖다가 표시하는 거죠. 이건 필요할 때 하시면 되겠고. 이런 순서로 내가 계속 그릴 거야. 그래서 이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질문 있습니까? 뭐 축방 목현준이 이거 알죠? 축방? 저는 마이너스 2a분의 b? 쟤는 이따가 분명히 나한테 혼날 겁니다. 다른 분들은 잘 듣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현준이가 여러분한테 많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하면 안 된다 니들. 왜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따 잘 보시고 제가 왜 혼날지 뭐 이미 눈치 까신 분도 있나 모르겠지만 또 혼나는 게 일상이라. 아니 a분의 b. 자 됐고요. 넘어가서 문제 이런 거 이런 거 다 안 읽으세요. 별거 없어요. 안 읽어요. 자 여기 없어요. 자 여기를 한 거 같은데 아닌가? 했죠 이거를? 1번에 아니 저거 2번에 있어요. 그죠? 여기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또 옆에 거나 한번 풀어보라고 시키든가 뭐 이런 거. 네, 뭐 이런 거. 자, 7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제 많은 공을 안 들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뭐 일반적으로 가르쳐 드리면은 이게 좀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1번. 함수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의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함수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시면 4차 함수입니다. 우리 4차 함수 안 배웠고요. 그죠? 그래서 4차 함수로 해석하려는 게 아니고 잘 보니까 공통 부분이 좀 뭐예요? 치환하려는 겁니다. 치환. 그래서 치환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공수 2에서 배우는 걸로 보시면은 공수 2 내용으로는 약간 그 합성 함수 개념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라고 잡습니다. 치환을 우리가 주로 이제 뭐 라지 a나 라지 b나 이런 걸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가능하면 치환은 그냥 대문자 a, b보다는 t나 차라리 라지 x나 이런 걸 해주는 게 좋겠고요. 아무튼 치환 잡았어요. 순서가 그럼 잡았으면은 함수의 변수가 바뀌어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로 바뀌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어쨌든 여기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돼요. 요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 근데 요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 t라는 애가 전범위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논리는 여기에서 t범위가 궁금하니까 t범위를 여기에서 찾는 겁니다. 앞에. 근데 t범위를 찾기 위해서 들여다보니까 t가 다시 뭐야? t가 다시 x에 대한 2차 함수인 거예요. 여기 t라는 게 x에 대한 2차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t범위를 따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려서 아볼 축방 현준이 축방 뭐죠? x제곱 마이너스 2x 1. 축방 조용히 해. 네? 축방 1 축방 지은이 1 축방 소주 나다 싶으면 축방 x는 1. x는 1이죠? 아까 그래서 저 혼난다 그랬던 거예요? 이거를 이런 거를 안 붙여 버릇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크게 피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x는 1. 자, 제한된 범위 있어요? 없죠? 제한된 범위 없습니다. 제한된 범위가 없으니까 전범위예요. 최대값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소값만 있어요. 최소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천천히 계산하시면
이 최소값 아니죠. 여기에서. 그럼 여기에서 이 최소값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게 뭐냐? 요게 t의 범위인 거죠. t는 뭐다? 마이너스 1 이상인 거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 그래프를 그리시고 요 t의 범위, 다시 말하면 내가 치환한 변수의 범위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얘 빨간 박스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 빨간 박스를 구하기 위한 전작업으로 그래프가 필요했던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필요 없어지면 건너뛰고 일로 가시면 되는 거야. 얘가 목적이야. 구해놨죠?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가서 본 게임이 얘죠. 아, 이놈의 최대 최소거든요. 그럼 얘 다시 이차함수입니다. 아, 그래프 그리니까 아볼이에요. 축방 t는 1이죠. 그러면 제한된 범위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1은 이쯤에 있을 거고 크거나 같은 데니까 내가 가진 그래프는 이만큼만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이때의 최대값, 최소값인데 최대값은 없고요. 최소값은 여기가 최소죠. 여기가 최소. 얼마예요?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죠. 풀이식 별로 길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 갖다 이렇게 변별을 잡히면 안 되겠고 어쨌든 저쨌든 무조건 맞추셔야 되겠고. 됐죠? 질문? 자, 여기서 만약에 최소값은 그래서 마이너스 5고 만약에 여기서 최소값과 그때의 x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은 x의 값은 지윤이 얼마? 최소값이요? 최소값은 구했고요. 마이너스 5라고. 그 최소값과 그때의 x의 값 바로 대답 안 하는 게 긍정적이긴 한데 1? x는 1 풀마 루트 2요? 맞아, 선주야? 예. 자, 최소값과 그때의 x의 값인데 최소값일 때가 언제냐? t가 1일 때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x가 궁금하니까 t가 1일 때 x의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를 똑바로 봐라 이 소리입니다. 됐죠? 자, 옆에 있는 거 한 개만 더 넘어갈게요. 잘들 따라해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따라하세요. 이게 따라한다는 이제 여러분이 문제 풀이잖아. 이건 어쨌든 개념적인 게 아니고 문제 풀인데 문제 풀이를 따라한다는 거는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배운 거를 갖다 자기가 다시 따라해 보시는 게 잘 안 되면은 강의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따라해야 되는 건데 이게 따라한다는 거는 똑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강의 보고 공부한답시고 쭉 보고 나서 이제 다시 따라서 이제 배운 대로 풀어보겠다. 그러시고서는 강의 멈춰놓고 이대로 베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t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답 냈어요. 이러고 나서 자기는 복습을 했대. 이게 무슨 복습을 한 거야? 이게 무슨 복습을 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질 않았는데 미술한 거죠. 미술. 수학을 한 게 아니고 따라 그리기를 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따라한다는 거는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 2번 바로 가겠습니다. 공통부분 보여요. t라고 하겠습니다. 자,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t라고 잡아주시면 함수는 변수가 바뀌어서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t 범위가 궁금하니까 일로 와서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아볼이고요. 축방이 x는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제한된 범위가 있어요. 마이에서 1까지라고. 그럼 마이너스 2는 왼쪽에 가까이 있고요. 1은 오른쪽에 멀리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진 범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제한된 범위를 표시했으면은 거기에서의 최대 최소를 조사해 보시면 여기가 최소. 마1 대입하시게 되면은 마산가요? 1 대입하시게 되면은 뭐 빵이네요. 그래서 2로부터 나는 뭘 할 수 있다 목현준이?
이 대답 못 하시는 분 많아. 최소값이랑 최대값. 봐, 이렇잖아. 이게 그러니까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거야. 뭘 할 수 있다? 뭔 범위? 스무고개 하시면 안 돼요. 한 번에 정확하게. 서주 뭘 할 수 있다? T범위. t 범위를 알 수 있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걸로 여기에서 다시 2차 함수 최대 최소. 아볼이고요. 축방이 t는 마3이고요. 제한된 범위가 마4에서 0이고요. 제한된 범위 표시하시고 나니까 여기가 최소고요. 여기가 최대입니다.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시스템적으로 단편적인 문제라서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절대 변별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게 변별이 잡히면은 그렇다. 응? 됐어요. 넘어가. 넘어가서 8번. 자, 예제 8번에 1번 xy가 실수일 때 다음의 식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식의 최소값인데 변수가 두 개예요. 변수가 두 개인데 이 두 개가 특별한 서로에 연관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이런 거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두 변수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저쨌든 그냥 따로따로 보면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x제곱 빼기 4x라는 거는 물론 완전 제곱으로 가도 되지만 그래프로 보시면 아볼 축방이 x는 2 그럼 최소값은 2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4 나오고요.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아볼 축방은 y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1 최소값은 마1 대입하시게 되면은 마2 그러니까 요놈의 최소값이 마4고 요놈의 최소값이 마2니까 뒤에다가 4 더해서 전체 최소값은 마2다 뭐 이런 논리로 독립적으로 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논리가 공수 2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세 점 ABC가 있을 때 그 ABC하고 임의의 점 한 점 P에 대해서 AP제곱, BP제곱, CP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P의 위치는 어디냐 이런 거를 공수 2에서 평면좌표 할 때 하잖아요. 혜민이 P의 좌표가 어디예요? P의 위치가 어디예요? 혜민이 이런 거 복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준이 어디예요? 공수도 2번인가 있어? 3번인가? 자, 서주? 생각한 ABC의 무게중심. 그렇죠. 재능이 있죠. 무게중심. 근데 그 증명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증명이 이걸로 하는 거예요. XY 근수 독립적으로 그냥. 참고로. 2차 함수 최대 최소. 이거는 외워두셔야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알고 있어, 시우야?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 지훈이 어떻게 구해? 3분의 뭐라고? 3분의 더하고 3분의 더하고 하면 되죠?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1번 끝. 자, 2번 2x 플러스 y는 3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해서 다음의 식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위에처럼 변수가 두 개인데 위의 문제에서는 변수 xy가 아무 연관이 없었지만 지금은 관계식이 있죠. 그죠? 그럼 우리는 저 관계식을 가지고 변수를 갖다가 하나로 통일을 하셔야 됩니다. 대입하시면 돼요. 누구 대입할래요? 뭐 일반적으로 y 대입하겠죠. 그럼 쟤는 2x 제곱 더하기 y에다가 3-2x를 대입을 하시면 뭐가 돼요? x에 대한 2차 함수가 돼요. 잽싸게 정리하시면 4x 제곱 6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돼요. 자, 2차 함수예요. 아볼이에요. 축방 따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1이에요. 자, 여기에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x에 제한된 범위가 있었느냐 이거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x에 제한된 범위가 있었느냐 보니까
요런 식이 있었고 실수 xy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x의 제한된 범위가 있냐? 얘는 없어요. 전범위입니다. 전범위. 근데 만약에 이런 데가 바뀌어서 정말 심플하게 여기를 그냥 실수라고 안 주고 의미 아닌 실수다 이렇게 줬어요. 저거를 만족하는 의미 아닌 실수 xy에 대하여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때는 x의 제한된 범위가 있냐? 있죠. 왜? x랑 y가 둘 다 의미 아닌 실수다. 0 이상이라며. 그럼 x가 0 이상이고 y도 0 이상이라는 건데 y가 뭐라고? 3 빼기 2x라며. 그럼 x는 뭐가 돼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한된 범위가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잡혀서 제한된 범위를 따서 따져야 돼요. 물론 지금 같은 문제는 축이 안에 들어 있으니까 제한된 범위를 안 따져도 맞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최소값이 아니고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세요. 둘 다 구하세요 하면은 이제 최대값은 뭐야? 어떻게 구해?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쨌든 변수에 대한 제한된 범위가 있나 없나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조건이 주어진 경우에 요럴 때 변수의 제한된 범위 잡히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이미 뭐 다른 거 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어디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저기 앞에 있는 관계식이 2x 더하기 y는 3이 아니고 예를 들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를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하여 똑같이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대입을 할 거냐? 2x 제곱 더하기 y 제곱 자리에다가 4 빼기 x 제곱을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요 식을 요렇게 넣어서 최대 최소 처리를 할 텐데 그럼 이 상황에선 x의 제한된 범위가 있냐? 있어요 없어요? 목표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뭐예요? 아 사실 없어요. 예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혜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연이 있어요 없어요? x의 제한된 범위 뭔데요? 감은 잡으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약간 지금 아마 지금 상황에서 아마 지금 이제 문제점은 지금 감 잡은 걸 갖다 정확하게 수식으로 푸시면 나와요. 있어요 없어요? 소주 있어요 없어요? 제한된 범위 뭐예요?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x를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x로 얘기해 주세요. x의 범위 물어봤는데 x의 절대값 범위 얘기해 주는 거는 다른 얘기하는 거잖아. 약간 딴 소리잖아. 그거를 풀어주면 되지. 네가 말한 걸. 네. x의 제한된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잡힙니다. x의 제한된 범위가 왜 잡히냐? 실수라며. 근데 이제 서주가 이런 건 잘 대답했는데 이건 대답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서주 이게 왜냐면 배운 거 물어보는 건데 실수의 성질 두 가지만 대보세요. 나한테 배운 거.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고 크거나 같다. 아니라 크거나 같고 하나. 실수의 켤레는 실수다. 그렇죠. 잘했습니다. 실수 제곱은 0 이상이죠? 실수 제곱은 0 이상. 그래서 그거를 쓰시면은 내가 지금 뭐 대입했니? 뭐 대입했니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진 게 x랑 y 아니니? 근데 x 실수니까 제곱 0 이상이지? 그죠? y도 실수니까 제곱 0 이상이지? 그죠? 근데 x의 제곱이 0 이상인 건 x의 범위는 뭐야? 모든 실수죠 이거는. 그죠? 모든 실수 r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y는 뭔데? y제곱이 이항하니까 4 빼기 x제곱이잖아.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뭐 엄밀히 말하면 2차 부등식이긴 하죠. 엄밀히 말하면 2차 부등식. 아무튼 이 정도 풀어주시면은 범위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제한된 범위가 생기는 케이스가 또 이런 케이스. 미리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건 원래 누락시키는 사람들이 꼼꼼하지 않아서 이거를 범위를 누락시켰다기보다는 이거는 공부가 좀 덜 된 거야.
미리 공부를 해서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관계식이 나왔는데 실수 조건이야. 그러면 제한등업이 잡힌다는 거 알아야 돼. 이런 식인데 여기가 그냥 실수가 아니고 모식이 이런 조건이 있어. 그럼 제한등업이 나와야 돼. 이런 거 이게 미리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이런 유형에서. 질문 있나요? 없으면 넘어가요. 활용. 활용 문제는 항상 식 세우시면 되죠. 자, 식을 세울 때는 활용해서 식을 세우시려면 기본적으로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미지수 설정을 하셔야 되고, 미지수 설정을 잘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밑면에다가 직사각형 모형의 건물을 지을 거다. 밑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자, 변수의 미지수 설정의 시작은 물음이죠. 밑면의 넓이의 최대값인데 넓이가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하죠. 그래서 나는 미지수를 x, y 잡습니다. 그러면 넓이를 내가 s라고 하면은 s는 뭐가 돼요? x, y가 돼요. 변수 두 개짜리 함수죠? 당연히 곱해진 거고요. 관계식을 찾아야 돼요. x랑 y의 관계식을. 우리는 이런 그림에서 딱 바로 떠오르는 x와 y의 관계식을 딸 수 있는 중등 도형의 성질이 있죠. 뭐예요, 지은이? 그렇죠, 닮음이죠. 닮음을 쓰시면은 요 작은 애랑 큰 애랑 보시게 되면은 큰 애에서 밑변하고 높이가 20, 40 그냥 쓰자. 자, 밑변하고 높이가 20대 40. 그럼 요 노란색에서 밑변하고 높이가 x 대 40 빼기 y 1대 2죠. 2x는 40 마이너스 y y는 40 마이너스 2x 목이면은 자 x에 40 마이너스 2x 이렇게씩 잡히죠. 2차 함수예요. 그죠? 하면 돼. 자, 제한된 범위. 제한된 범위 뭐예요? 제한된 범위. 마찬가지로 해도 제한된 범위는 원래 활용 문제는 많이 해보시면은 이런 활용 문제는 제한된 범위 안 따도 항상 경계값 어떤 이제 얘가 이제 위볼에서 축방이 뭐예요? 참고로 축방. 이것도 축방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축방 뭐예요? 얘는? x는? 네? 얘요. 축방. 자, 여기서 지윤이 축방 뭐예요? 네? 혜민이 축방 뭐예요?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해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전개해서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한 거야? 아니야? 어떻게 구한 거야? 전개해서? 아니 표준형으로? 그래요? 축방 곱이 외웁시다. 서주 이거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4분의 4죠. 네. 자 그냥 이거 권장사항 이거 뭐 빨리 하시는 분 쳐다보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 절편이 0이잖아. 얘 절편이 뭐야? 20이잖아. x축하고 만나는 데가 2차 함수의 특징 제일 중요한 특징은 대칭성 대칭 중점 10이죠. 아무튼 요 10이 항상 범위에 포함이 될 텐데 여기서 실제로 x의 범위는 뭐야? 여기서 x의 범위는 답내는 데는 필요 없지만 혹시나 서술형이면은 써줘야 되는 x라는 변수의 범위는 뭐 현준이 뭐 좀 하나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물어보는 거 중에? 0 이상. 목이 메네. 너를 보니까 20 이하. 0 이상? 얼마? 20 이하? 그렇죠. 왜? 뭐 이거 보고 얘기한 거지 그냥. 당연하죠. 그죠? 여기 수식을 보셔야죠. 그리고 이제 이상이냐 이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건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죠? 이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거. 어쨌든 경계값으로 잡히는 거 통상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이상이라기보다는 0이 돼버리면 애초에 넓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 자체는 x가 양, y가 양인 건데 y가 40-2x니까 얘가 양이니까 x의 제한된 범위는 0에서 20 이런 겁니다. 알겠죠? 여기에 이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거는 어차피 문제에 알아볼 수 있게끔 명시를 해줘요. 됐고요. 됐어. 니네 이런 거 틀리진 않겠죠? 설마 진짜. 그죠? 이런 거 틀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 이런 거. 저번에 비슷한 거 누가 물어봤어. 탁장 문제. 이거 뭐 교과서에 있는 거. 여기서 이거 지금 벽면에다가 직사각형 모양의 닭장을 만드는 건데 이걸 실제로 이렇게 뭐 물어본 애들 있어요. 틀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저기 길이가 24m짜리 철망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 닭장을. 그럼 당연히 24m는 여기만 쓰면 되는 거죠. 벽에다가 안 쳐도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 왜 벽에다가 왜 안 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자, 아무튼 이 정도 배경 지식 됐습니다. 최대 최소. 자, 이차함수 최대 최소에서 가장 무난하게 출제되는 내신에서 약간 조금 난이도 높인 문제. 모의고사 유형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요즘에는 끝이 이게 이제 끝났습니다. 이 유형은 더 이상 낼 게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뭐냐면은 축이 미지수. 네. 축이 미지수인 거예요. 축을 모를 때 그때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축이 미지수인 경우 어떻게 하냐.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 그래서 얘는 좀 쉽게 줬어요. 왜? 제한된 범위를 한쪽만 줬죠. 양쪽 다 했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유지는 어쨌든 최대 최소니까 그래프 그렸어요. 위볼입니다. 축의 방정식이 뭐예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하니까 k예요. 축을 몰라요. 제한된 범위를 1 이상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나는 1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때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돼요? 목표준위 때? 두 글자로? 그 분류. 그렇죠.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분류. 고민 없이. 나 오늘 대답 잘한다. 하나 맞았어. 그죠? 아까부터 몇 개 맞. 하나 맞았어. 자, 1이 여기 있을 때. 1이 여기 있을 때. 당연히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는 그림을 여러 개 그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 정도 여러 개 그리는 거를 그림 많이 그려서 귀찮다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한된 범위 표시하시면 이렇게, 제한된 범위 표시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근데 실제로 문제 풀이할 때 색깔펜 들고 문제 풀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검은 펜 가지고 그냥 연필로 문제 풀이 하실 때에는 제한된 범위 같은 거 표시하실 때에는 자기 스스로 뭔가 명확하게만 보이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아무것도 안 해놓는 건 솔직히 별로긴 해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이것만 해놓는 거는 지금은 헷갈릴 건 솔직히 없어. 2차 정도만 해도. 근데 나중에 가면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 함수가 복잡해지면.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를 표시하시는 거는 나름의 뭔가 표시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 자, 본론으로 와서 최대값이 8이래요. 얘는 어디가 최대예요? 여기가 최대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저거 미안. 딴 데로 셌어요. 자, 미안. 자, 순서가 여기로 와서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제한된 범위까지 살렸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분류를 하셨으면은 그 분류를 한 그림을 토대로 그 미지수라는 축을 갖다가 범위를 좀 써주셔야 돼요. 이것도 우리 애들이 많이 안 쓰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그림은 K가 보다시피 어때요? 1보다 크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는 K가 1보다 작죠? 자, 이 콜이 없잖아요? 이 콜은 어디다 넣어요? 아무데나 넣어도 돼요. 그냥 주로 통상적으로 커지는 데 넣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조건을 따집시다.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이거를 많이 누락시킨다고요. 얘를 따져놓고 이거랑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 8이잖아. 얘 최대값 8이니까 여기가 8이잖아. 그 말은 FK가 8인 거거든? 풀어. 그래서 얘랑의 교집합을 따져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면 이걸 안 따진단 말이야. 물론 역시나 또 얘는 쉬워. 안 따질 수가 없는데 복잡해지면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자, 얘는 최대값이 여기 8. 그래서 F1이 8. 그래서 얘랑의 교집합. K의 값 구하는 거죠. 됐습니까? 질문 있어요? 자, 없으면 보세요. 우리 책에 요거밖에 없어요, 유형이. 자, 여기 만약에 바뀌어서
바꿔가지고 제한된 범위를 갖다가 그래프를 그리고 났더니 알고 봤는데 얘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네요. 이거 이제 x는 k. 제한된 범위가 예를 들어 x는 뭐 이제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렇게 좋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최대값을 8이라고 줬어요. 축을 몰라요. 분류하셔야 돼요. 분류. 몇 개 하셔야 되겠어요? 3개 우선 하셔야 되겠죠. 왜? 축이 아니고 제한된 범위가 여기 들어갈 때. 그죠?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갈 때. 응? 그지? 왜 첫 번째 그림에서 최대값 어디야? 여기지? 첫 번째 그림은 최대값이 여기, 두 번째 그림은 최대값이 축, 세 번째 그림은 최대값이 6이잖아. 3개 나눠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그럼 이 와중에 주어진 조건이 최대값이 아니고 최소값이야. 여기가 만약에 최소값 뭐야? 최소값. 그러면은 첫 번째 그림에선 최소값 논란의 여지 없이 어디? 여기죠. 세 번째 그림 논란의 여지 없이 여기죠. 그럼 가운데 그림은 최소값 뭐예요? 누가 될지 모르죠. 다시 나눠야죠. 그림이 몇 개? 4개. 축을 나눠야죠. 어떻게 나눠야 돼? 이때는 만약에 이 문제라면 x는 k를 둘 중에 누가 최소인지 모르냐는 건 누가 더 낮은지 모른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거를 비교하려면 k를 이제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여기서 파생된 거에서는 누가 더 낮은지를 보려면 k를 이 상황에서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되겠어요? 2랑 비교를 해야죠. 구간의 중점이랑. 그래서 구간의 중점이 얘보다 이쪽에 있냐 이 짝에 있냐를 나누셔야 되겠죠. 2가 여기 떼는 건 1이 이만큼 있고 3이 여기 떼는 거잖아. 2가 여기 떼는 건 3이 요만큼 있고 1이 저만큼이 떼는 거잖아. 뭐 이상하게 그랬네. 자,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간의 중점을 가지고 분류를 하셔야 된다. 구간 4개까지 가실 수도 있다고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다음번에 여러분한테 가볍게 3개 나누는 거는 시켜볼 텐데 이거는 시키더라면 다 가져.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가면 고난도긴 하거든. 그러니까 목표치가 2등급인 애들한테는 이거는 굳이 해야 되나? 애매해지는 건데 상위권에 목표가 1등급인 애들은 어차피 이거 꼭 해야 돼. 근데 걔네들은 그러면 얘네는 이게 어려워. 아유 고난도. 얘네는 이거 완전 껌. 갑자기 난이도가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 양이나 그 난이도에 따라서 이거에 누군가한테는 고난도니까 안 가르쳐줘. 야 이거 굳이 해야 되냐 이런 식인데 누군가한테는 너무 쉬워. 이거는 나오면 무조건 다 맞춰.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적이라 이 성취도나 이 실력이라는 게 어느 경계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쫙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쫙 성취도나 실력이 난이도나 이런 게 쭉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어느 정도 되면 약간 쭉 점프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점프하는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저학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해가지고 자꾸 저학년 때부터 어떤 실력을 좀 많이 끌어올려 놓으셔야 계속 뒤로 갈수록 여러분이 그래서 어려운 거를 공부를 자꾸 하시고 건드려 봐야 계속 실력이 올라가지. 자꾸 어려운 걸 안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누군가한테는 이건 너무 쉬운 건데 누군가한테는 너무 어려운 게 돼버려. 그 갭이 좀 벌어져서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현준아. 알겠죠? 그래서 3월달 되면은 저기 주중에서 남아있어요. 자, 됐고요. 그래서 현준이 딱 좋은 시간 됐어요. 현준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아이라서 쟤는 어떡하지? 근데 지금 당장은 안 졸려. 그렇구나. 좀 더 졸릴 것 같아. 아, 그럴 것 같아? 예언자야? 응? 예언자야? 저기 뭐야 둘 다 챌린지 둘 다 붙어있는 게 별건 없는데 요런 거는 이제 앞에서 한번 얘기 하나만 해보면 20번에서 여기 지금 20번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0짜리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P, R는 A랑 C에서 출발해서 BD를 향해서 초당 1의 속력으로 가고 QS는 CA에서 BD 쪽으로 초당 2분의 1로 움직인다. 그때
뭐 20초 동안 움직인다고 했을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뭐 아무튼 뒷말은 나중 얘기고 하려고 했던 얘기는 여러분이 아마 이제 공수 원 들어와서는 이 유형은 처음 본 것 같긴 한데 뭐 워낙 흔한 유형. 어떤 이제 운동에 대한 문제예요. 물체나 점의 어떤 운동. 다시 말하면은 운동에 대한 문제는 변수가 뭐가 잡히는 문제냐면 변수가 시각 t입니다. 변수가 시각 t로 잡히는 활용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활용 문제를 갖다 여러분이 풀이하실 때에는 당연히 변수가 t예요.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문자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 문자를 잡는 시작이 뭐냐? 물체가 운동을 해서 경과된 시간을 갖다가 t라고 잡아주는 게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경과된 시간을 t라고 잡아주시면 자동으로 요 AP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t. 그냥 t예요. T. t죠. AS는 2분의 1t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수를 t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시각에 대한 물체의 운동 문제는 문제풀이의 시작이 뭐 항상 절대적인 건 없어요. 수학에. 그런 경우는 드물긴 한데 경과된 시간을 갖다가 t라고 잡아주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긴 하다. 자기가 뭔가 시작이 안 될 때는 저 정도는 하고 시작을 해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냐요? 됐나? 됐나? 됐어. 그러면은 됐고, 자 19번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이제 풀이하는 접근 방법을 좀 비교해 보시면 x제곱이랑 y는 x 플러스 k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고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d라고 하자. 뭐 그림에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고요. AOC의 넓이를 S1, 오른쪽 거 넓이를 S1, 왼쪽 거 DOB 넓이를 S2라고 할 때 S1-S2, 두 넓이를 뺀 게 20이다. 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양수 K의 값을 구하세요. 단 O는 원점이고 AB는 1, 2, 3분면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 꽤 들였는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했냐? 이게 아마 제일 먼저 뭐를 했냐 이런 작업인데 뭐예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우 뭐 했어요? 기현이 뭐 했어요? 연립하고 알파 베타 잡아가지고. 그렇죠. 자, 교점의 x좌표를 갖다가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시작. 교점의 x좌표를 뭐로? 잡고 싶은 거 잡아. 자, 잡았어야 되나? 그럼 잡는 순간 알파 베타의 정체는 뭐가 되냐? x의 제곱은 x 플러스 k의 실근이 알파 베타가 됩니다. 이 항에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능령의 실근이 알파 베타가 돼요. 이런 논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저 넓이를 갖다가 뭐 관계식이 대놓고 하나밖에 없어요. 넓이 구해서 빼야 됩니다. 넓이는 참고로 직각삼각형이야.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하시면 돼요. 좌표를 잡았으니까 이 밑변이 뭐가 되냐? 뭐 주의하셔야 되겠죠? 밑변 뭐가 돼요? 네,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마이너스 알파. 얘는 밑변이 베타가 되겠고요. 높이인데 높이는 요 길이니까 요 단어도 되고 요 단어도 돼요. 그죠? 아무 데나 넣어도 돼요. 정말 아무 데나. 알겠죠? 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넣고 싶은데 아무 데나 넣어도 됩니다. 아무 데나. 풀었어요 다? 나오지 어디다 넣었어요 혹시? 높이? 이게 거기다 할게요 그러면. 안 나온 사람 있으면. 그래서 거기다 넣으시면 여기 그럼 여기 높이는 뭐가 되냐? 알파 제곱이 되고 얘는 뭐가 돼요? 베타 제곱이 됩니다. 넓이식을 세우시면 2분의 1에 S1이 이쪽일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잽싸게 계산하시면 베타의 세제곱이거든요. 근데 뒤에 것도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묶어버리시면 알파의 세제곱이거든. 요게 얼마? 20이다. 40이다. 구하라는 거 K. 어쨌든 여기서 K 값 구하라는 건데 베타 세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 여기 뭐 방법 많아지겠죠.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뭘 하겠어요? 내가 지금 구한 게 베타 세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이 40이니까 현준이 뭐 해야 돼요? 그 뭐냐 그 이런 거 인수
저 이름 뭐였죠? 뭐였더라? 뭐였더라? 비제곱 마이너스 뭐였더라? 자 인수 공식이었나? 인수 공식? 인수분해다 인수분해. 인수분해 한다고? 인수분해? 좋겠다. 인수분해 잘해서. 자, 뭐 해야 돼요? 사람들 이름을 몰라. 뭐 해야 돼, 소주? 곱셈공식 배변형. 네, 곱셈 공식 변형식을 돌려야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원래는 곱셈 공식 변형식을 돌려야 된다고 현주제가 대답을 하는 거고. 그럼 내가 이제 그 공식을 불러봐라 라고 시키려고 했는데 진짜 알아요. 뭐씨 이름도 모르는데 뭘. 저거 저거. 알아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플러스 3 알파 둘 중에 하나겠죠.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겠죠. 플러스 알파 베타인데 그냥 순서 맞춰 쓸게요.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푸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풀면은 뭘 알아야 되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알아야 되거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아니잖아. 여기 지금 내가 뭐 잘못 계산했는데 여기 지금 여기 더하기죠. 더하기 미안. 그죠? 이 넓이가 내가 아까 쓸 때 여기 미안 잘못 썼어요. 요 넓이가 뭐예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거든. 이렇게 해도 답은 낼 수는 있는데 여기 넓이는 2분의 1의 베타 세제곱 빼는 거니까 마이나 플러스로 바뀌어. 플러스. 그래서 변형식 그냥 무난하게 쓰시면 돼. 아무튼 변형식 무난하게 여기만 마이너스로 돌려서 근각에서 그냥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 아무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라고 했고, 자 다음은